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민법에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 우리가 민법은 우리가 사법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민법은 사법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이 바로 민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법과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 자, 형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이 되겠죠. 공법. 자, 민법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걸 따지는 거예요. 불법행위 여부를. 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형법에서는요, 범죄 여부를 따집니다. 범죄는 최소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이제 공동체의 약속을 깨는 경우를 우리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손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세계에서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반면에 형법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범죄가 되면 사회 공동체에서 벌을 내려요. 형벌. 그래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것이고, 민법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개념 구분을 좀 해주시고,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먼저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위법하게 법을 어겨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불법행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손해를 주는 행위,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행위가 법을 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뭔가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이 가해 행위와 여기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던 책임 능력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행위가 이런 건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바로 특수한 불법행위예요. 특수한 불법행위. 특수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한 행동은 아닌데 타인이 가해 행위를 타인이 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행위, 아니면 나 혼자 한 게 아닌데 여러 명이 했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공동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떤 다른 사람 또는 물건, 아니면 동물 등의 어떤 관리 책임의 소홀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면칙조항이 없으면 무과실 책임지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각각의 특수불법행위에 따라서 과실 책임인지 무과실 책임인지 나눌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 이 동그라미 2번을 제가 쓴 이유는 특수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
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모든 특수불법 행위에 적용되는 그런 원칙을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전체가 무과실 책임주의인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각각이 과실 책임인지 무과실 책임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한 행동도 아닌데, 혹은 공동으로 한 행위인데, 혹은 내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에 의해서 발생한 행위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게 특수불법행위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제일 첫 번째로, 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독자죠. 감독자. 누가 책임진다고요? 감독자가 책임집니다. 감독자가 행위한 게 아닌데, 행위는 책임 무능력자가 했는데 책임은 감독자가 져야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책임 무능력자라는 표현이에요. 또, 자, 책임 무능력자는, 여러분, 책임 무능력자는, 자, 책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쵸? 미성년자는, 자,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시험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건 맞지만 책임 능력은 우리가 만 11세 정도까지, 나이로 치면 만 11세 정도까지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 중에서는 책임 능력자도 있고 책임 무능력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미성년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미성년자의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아이가 그 6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졌는데 누군가의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 부모도 역시나 자기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자, 배상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즉 과실 책임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주의. 자, 얘기는 뭐냐면 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나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 게 과실 책임주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합니다. 중학생 연령 이상이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딱 책임 무능력자는 몇 세까지가 책임 무능력자고 몇 세부터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법에 규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법에 규정이 따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판례에서는 대부분 한 중학교 이상부터 그래서 만 12세 이상부터는 주로 이제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뭐 이 정도까지부터 자, 그 구체적인 사건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독자는 누구냐? 대부분 이제 친권자,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학교에서의 교사, 아니면 정신병원 의사, 뭐 이런 경우가 책임 그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 배상 책임도 시험에 잘 나오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사용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사장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 다음에 종업원과 사용자가 있겠죠. 직원들을 종업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피용자. 종업원을 피용자로도 얘기해요. 피용자, 직원, 종업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선 자, 종업원, 피용자, 직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집행이라는 말. 즉, 사무집행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업주 또는 사장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뭐 이렇게 서빙을 하다가 손님에게 뭐
뜨거운 걸 엎질러서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그런 경우. 자, 아니면 내가 피자 가게를 하는데, 종업원이 피자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사무집행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개인적으로, 종업원이 일 끝나고 개인적으로 집에 가다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거는 사용자랑 상관이 없는 거죠. 피자 배달 종업원이 그 피자 배달원이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무집행, 즉 사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발생을 해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할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건 역시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자, 여기에 이제 그 요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건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바로 요거죠. 사무집행의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이걸 잘 보시면 되겠고.